혜미야, 지금 뭐 하고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나 일하는 중이지. 무슨 일인데? 바쁜 일 아니면 나 퇴근하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 잠깐이면 돼. 내가 우리 딸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소개시켜줘? 누군데? 내가 너한테 말은 미리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재혼하고 새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뭐? 재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그건 그런데 나도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혼자 이러고 살 수는 없잖니? 나가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너한테 언제까지 생활비 타서 쓸 수도 없고. 차라리 당분간 내가 생활비 보내줄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던 말던 상관 안 하는데 어떻게 벌써 재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너도 한번 주말에 내려오면 한번 보고 인사라도 해봐. 아니, 난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 연애를 하려거든 엄마 맘대로 혼자 알아서 해. 한번 대화라도 먼저 해봐.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너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진짜 싫다니까 왜 그래 자꾸? 아, 엄마, 진짜 싫다고. 한번 두 사람 얼굴 보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친해져 봐.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지내면 서로 좋지. 너가 혜미구나.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근데 반응이 조금 섭섭하네. 그래도 너희 어머니께서 새아빠 될 사람이라고 인사를 시켜줬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지. 그래 혜미야, 빨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부터 해봐. 엄마, 진짜 이러지 마. 나 아빠 돌아가신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약까지 먹고 있는 거 알잖아. 혜미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먼저 간 친아빠 타령만 하고 있을래? 너가 이렇게 철없이 굴면 돌아가신 너희 아빠 욕먹이는 행동밖에 안 되는 거야. 뭐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윤혜미, 너 지금 새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새아빠? 벌써 두 사람 결혼이라도 했나 보네. 나한테는 그냥 아저씨일 뿐이라고. 엄마는 저 아저씨가 나랑 우리 아빠에 대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괜찮은 거야? 개부씨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너도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가신 친아빠 타령만 하면서 살 거야? 산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지. 그리고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허허허, 너무 그렇게 혼내지 말아요. 처음이니까 어색하기도 할 거고. 앞으로 혜미랑 제가 천천히 친해지면 되는 거죠. 어쩜 마음도 저렇게 넓으셔. 혜미 너는 계속 그런 소리만 할 거라면 아예 집에 내려오지도 마라. 엄마, 저희 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집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옆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빠와 제 사이가 각별할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날 이후로 혼자 살게 된 엄마는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셨었고 돌아가신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가끔 하면서 맨날 저한테 생활비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재혼을 해버리셨고 그 뒤로 저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혜미야, 지금 당장 50만 원만 내 통장으로 더 보내봐. 급하니까 빨리. 50만 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이번 달 생활비 보낸 지 열흘도 안 지났잖아. 얘가 보내라면 보낼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네 아빠랑 둘이 백화점 왔는데 봄맞이 세일 하는 거 있지. 겨울 다 지났으니까 이젠 얇은 옷도 사야 할 거 아니야? 내 앞에서 그 아저씨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지? 왜 엄마랑 결혼하더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는데? 엄마랑 아저씨랑 둘 다 놀고 먹으면 돈은 나한테 다 벌려고 하는 거야?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보면 딸이 버는 돈 뺏어다가 호의호식 하는 줄 알겠네. 우리가 너한테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엄마가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야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그걸로도 모자란 거야? 엄마가 됐던 아저씨가 됐던 나가서 일을 해야지. 돈 없다는 사람들이 맨날 백화점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그걸 내가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 엄마라도 정신 좀 차려? 너 안 되겠다. 아빠한테 혼 좀 나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여보, 혜미 좀 혼내줘요. 얘가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니까.
혜미 너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 제가 언제요? 말이 나와서 하는데 아저씨도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구나.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빠다운 모습이 있어야 제가 아빠라고 불러드리죠. 우리 엄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맨날 두 분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보내면서 너가 가장 노릇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다음 달부터는 150만 원씩 보내라.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야근도 좀 열심히 하고 너 주말에도 잔업하면 300만 원 넘게 번다면서? 엄마랑 아빠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엄마 제발 좀. 징징대는 소리 듣기 싫어. 아빠 말대로 150만 원씩 보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자. 김혜미, 엄마가 하는 말에 대답하네. 내가 왜 김혜미야? 난 윤혜미라고. 여보 됐어요. 쟤랑 그만 얘기해. 진짜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엄마는 새아빠와 재혼한 뒤로 저를 돈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 재혼했을 때는 1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5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고졸 신분으로 고3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건실한 회사의 생산직으로 들어갔어요. 세금 떼고 제가 실제로 받는 돈이 250만 원 정도인데 밤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주말에도 특근을 나가면 300만 원 이상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더라도 제 월급의 절반을 떼어달라는 건데 저는 언제 돈 모으고 언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재혼하고 새아빠 얼굴 보기도 싫어서 한동안 명절에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집에 내려왔었어요. 엄마, 나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어? 문이 안 열리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너가 이제 와서 뭐하러 집에 찾아와? 우리 지난달에 이사했다. 뭐? 이사 갔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가? 너가 새아빠한테 대하는 태도만 봐도 우리 가족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집 주소 알려줘봐야 뭐 하겠어? 그래, 내가 너희 엄마한테 집 주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부모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도 없는 것 같길래 이참에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어. 앞으로 네 앞가림은 네 스스로 해라. 뭐? 나한테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입으로 김혜미가 아니고 윤혜미라면서? 그럼 너는 우리 딸이 아니란 소리지? 엄마가 나한테 이러고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너가 하겠지. 그러길래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새아빠한테 잘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김혜미로 성을 바꾸기로 한다면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 생각도 있어. 됐어요. 난 평생 윤혜미야.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다. 앞으로 잘 살아. 이제부터 너는 내 딸 아니니까.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런 엄마라면 없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당장 매달 보내던 150만 원 생활비부터 끊어버렸더니 엄마가 저는 안 보고 싶어도 돈은 필요했던 건지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차피 인연 끊자고 한마당에 저도 독하게 마음먹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돈 10,000원도 엄마한테 보낸 적 없어요. 갑자기 이사 갔던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 새아빠가 장사가 하고 싶다면서 엄마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혜미야, 나 새아빠랑 이혼했어.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더라고. 내 집 판돈 전부 들고 가버렸어.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엄마, 이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다시 예전처럼 100만 원씩이라도 보내주면 안 되겠니? 돈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엄마가 멍청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거지. 내가 진짜 바보였어.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테니까 엄마 도와줄 거지?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하라고. 앞으로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엄마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내 인생에 방해나 하지 마. 혜미야,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더라고. 돈 달라고 연락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마. 엄마는 그 아저씨와 1년은커녕 반년 만에 사기당하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엄마 손으로 직접 돈을 가져다 줬으니 사기도 아니고 멍청하게 당한 거죠.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변호사도 찾아가 봤지만 그 돈을 다시 받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마트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한 푼도 엄마에게 줄 생각 없고 제 앞가림이나 하면서 살 겁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던 말던 솔직히 이젠 아무 상관 없어요.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올케, 올해는 김장했어?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저희 김장 안 한다니까요? 친정엄마가 조금씩 보내주시고 모자란 건 사 먹으면 돼요. 저희는 집에서 밥도 별로 안 먹고 김치도 별로 안 먹어서 김장할 필요 없어요. 아니, 김치 안 먹는다고 김장도 안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 집에 엄마 안 계신다고 올케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혼자 계신 우리 아빠한테 며느리가 김장김치라도 가져다 줘야 할 거 아니야? 아버님도 그렇게 많이 안 드시던데 그냥 친정에서 주는 김치 한 포기씩 가져다 드리면 돼요. 끝까지 말대답이네. 시댁에서 김장하라고 하면 잔말 말고 하면 그만이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올케를 너무 편하게 대해준 것 같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모르면 배워. 친정엄마한테 가서 배우던지. 아니면 요즘은 블로그나 유튜브 잘 찾아보면 설명 다 나와 있어. 배울 생각만 있으면 어디든지 배울 수 있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엄살부터 해?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요. 괜히 잘하지도 못하는데 만들었다가 재료만 아깝게 버릴까봐 그래요. 하지도 못하는 김장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맛을 낼 수 있겠어요? 그냥 올해는 아버님한테 맛있는 김치 사서 가져다 드릴 테니까 김장은 나중에 배워서 한번 해볼게요. 가만 보니까 올케는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나중엔 설날이고 추석이고 명절 음식도 전부 돈 주고 사온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하기 싫거나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괜히 했다가 맛이 없을까봐 그러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못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 공장에서 나오는 김치랑 손맛으로 직접 만드는 김치가 맛이 똑같겠어? 게다가 우리 아빠는 평생 엄마가 담궈준 김치만 드신 분이고 사먹는 김치는 안 좋아하시니까 올케가 이참에 제대로 배워서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려.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님 손맛을 배워야 하니까 형님이 같이 와서 좀 도와주시고 맛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 내가 왜? 우리 엄마 김치 만드는 방법은 나도 몰라. 나는 우리 시댁 김장 도와야지. 그냥 친정엄마한테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고 해. 그럼 아버님이 드셨던 김치랑 제가 친정엄마한테 배우는 김치 맛이 다를 텐데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김치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죠? 아무리 제가 형님보다 아랫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억지 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억지는 뭐가 억지라는 거야? 결혼했으면 김장 좀 담글 줄도 알아야지. 올케는 그럼 나중에 친정에서 김치 못 주게 되면 그때부터 평생 김치 사 먹으려고 했어? 형님도 결혼했으니까 김장 배우는 건 같이 하셔야죠. 왜 저한테만 자꾸 알아서 해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우리 시댁 김장 도와야지. 내가 왜 내 친정 김장에 신경 쓰겠어?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 당장 김장해서 우리 아빠한테 10포기 만들어 보내. 진짜 너무하시네요. 결혼하고 벌써 5년이 지났는데 해가 갈수록 신우의 시집살이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은 참 착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저희 결혼식 올리기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나마 저희 결혼 때문에 항암 치료도 뒤로 미룬 상황이었고 빨리 결혼식 올리고 어머님이 치료에 전념했지만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나셨죠. 시어머니도 안 했던 시집살이를 왜 이제 와서 신우가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보다 나이도 더 많기 때문에
차마 뭐라 할 수도 없고 속만 끓고 있었죠. 작년부터는 갑자기 김장 타령을 그렇게 하면서 혼자 사시는 아버님 댁에 김장김치를 만들어 가져다 드리라고 하길래 친정엄마 김치를 몇 포기 가져다 드렸더니 정작 아버님은 고맙다 하시면서 맛있게 잘 드셨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왜 직접 김장 안 했냐면서 저희 친정에서 몇 포기 얻어다 주지 말고 김장 20포기 정도는 해서 최소한 10포기 이상 아버님 댁에 가져다 드리라 하는 겁니다. 도저히 김장은 하기 싫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홈쇼핑에서 파는 김치를 대량으로 주문해서 전부 김치통에 옮겨 담았어요. 그렇게 아버님 댁에 10포기를 가져다 줬고 솔직히 김치값만 해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고맙다며 잘 먹겠다고 용돈으로 50만 원 주셔서 다행이었죠. 올케, 이번에 김치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이렇게 잘할 줄 알면서 지금까지 왜 엄살 부리고 있던 거야? 친정엄마한테 잘 배웠나 봐? 오히려 우리 엄마가 한 김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집안 김치는 전부 올케한테 맡기면 되겠다. 김치가 입에 맞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어제 아버님 댁에서 김치 싹 다 가져가셨다면서요? 아니, 어차피 우리 아빠는 당장 한 포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올케가 김장하는 김에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 아빠한테 몇 포기만 더 가져다 드려. 사실 그 김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홈쇼핑 보고 주문해서 배송받은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직접 만들진 못했고 내년에 제대로 배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홈쇼핑에서 사온 김치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김장하라고 했지 김치 사오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방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부터는 배워서 할 테니까 이번만 형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쁜데다 형님도 안 도와주겠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올해부터 김치를 사왔을 거라면 처음부터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말해주는 건데 왜?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맛있다고 잘 만드시는데 도대체 형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나는 올케가 직접 담근 건 줄 알고 내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시댁에 김치 가져다 드렸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다시 만들어서 보낸다고 해도 그만 내기 힘들 거 아니야? 그게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엄청 유명한 김치라서 아마 형님네 시어머니도 드시다 보면 눈치채실 것 같은데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저는 장난치려고 한 적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지해요. 분명히 김장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대체 형님이 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올케 생각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나까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김치라고 눈치채시면 어떡할 건데? 올케가 책임질 거야? 제가 아버님에게 거짓말한 건 정말 죄송한 일인데 그런 책임을 제가 어떻게 져요? 차라리 제가 샀던 김치 어디서 산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다가 형님이 직접 만든 거라 하면서 가져다 드리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치자는 거지? 만약에 우리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그거 전부 올케가 책임질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게 아버님 드린 김치를 형님이 왜 가져가시는데요?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저보고 김장하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입 좀 다물어 올케. 앞으로 뭘 사서 가져올 때는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뭘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는데 아버님 드시라고 가져다 놓은 걸 형님이 가져가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끝까지 사람 약 올리는 거야? 제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노리고 했다면 거짓말이고 사실 신우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평소 저희 시아버님이 김치를 드시는지 마는지 딸이 되어서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저랑 남편이 챙기면 더 챙겼지.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장녀 노릇을 했었다고 이제 와서 김장을 해라 말아라 잔소리를 하는지 짜증났었는데 자기가 직접 김치 담그기는 귀찮으니까 저보고 만들라고 해서 그걸 다시 가져다가 신우의 시댁으로 가져다 줄 생각이었나 봐요. 진짜 사람이 어쩜 저렇게 치사하고 야비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홀로 계신 시아버지 드시라고 채워놓은 김치통을 하루 만에 싸그리 다 가져가 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머리 써봤자 수십 년 살림하고 직접 김치 담궈가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공장에서 사온 김치인지 직접 집에서 담근 김치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신호의 시어머니도 가져다 준 김치 먹자마자 바로 공장 김치라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신호한테 전화 걸어서 너는 왜 파는 김치를 가져와서 너가 직접 김장했다고 거짓말하냐고? 이런 김치는 오래 묵혀놓고 먹지도 못한다면서 도로 가져가서 너나 먹으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자기는 어떡하냐고 저 때문에 완전 찍혀서 심호는 밖에 났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그 김치를 드셔야 할 아버님은 맛있다고 좋아하셨는데 가만 놔뒀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괜히 도둑질 해갔다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계속 책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 남편이 앞으로는 신호 연락을 일일이 받아주지 말라면서 예전부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잔소리하고 꼬투리 잡고 피곤한 스타일이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김장도 안 해도 되고 명절에 음식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좀 편하게 지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나가서 돈이라도 벌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신우에게 이런 시집살이까지 당하며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 취급하지 말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못 먹었어. 아침부터 좀 바쁘네. 어딘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도 못 먹고 돌아다녀? 나 지금 백화점. 백화점에? 당신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아무튼 좀 볼 일이 있어. 당신은 한가해? 나는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바쁜 건 좀 끝났지. 2시가 넘었는데 점심도 못 먹고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일단 밥부터 빨리 먹어. 여보,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쇼핑도 좋은데 적당히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 당신 요즘 부쩍 백화점 자주 다니는 것 같아.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잖아? 아무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2년 전에 결혼한 아내는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아는 수수한 여자였습니다. 꾸미는 법도 잘 모르고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어도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연애를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데이트할 때 밖에서 밥을 먹다가 음식이 남으면 반드시 포장해서 집에 가져갈 정도로 알뜰한 모습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빠르지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 1년 정도 시간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부쩍 백화점 다니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이것저것 떼고 나면 2천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500만 원을 주고 언제든 쓰고 싶을 때 쓰라고 신용카드도 한 장 주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있어? 토요일이랑 일요일 점심까지는 바쁘고 일요일 저녁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신 여사님 알지? 아버님이 요즘 만나시는. 아, 신 여사님 알지? 왜? 아버지가 여사님이랑 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하셔? 어제 갑자기 연락 와서 만났는데 아버님께서 주말에 넷이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그래서 어제 백화점에 갔었구나. 사실 내가 그 여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당신도 알지? 그래, 알고 있지. 나도 만나면 불편하긴 한데 아버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버님께서 누굴 만나시건 내가 상관할 일도 아닌 거고. 당신한테 괜히 미안하네. 알겠어. 내가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2분 데이트하는데 왜 자꾸 당신 불러내는 건지 모르겠네? 알겠어. 얘기 좀 잘해줘. 그건 그렇고 이번 일요일 저녁에는 그럼 다 같이 먹는 걸로 할게.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신지 정해서 나중에 장소 알려줄게. 그래. 내가 돈 번답시고 우리 집안일까지 당신한테 밀어넣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알면 나한테 잘해. 엄마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 아버지는 쭉 혼자 지내셨어요. 3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신데 작년부터 친하게 지내는 아주머니가 생기더니 요즘은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붙어 다니시더라고요. 저한테도 한번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너무 진한 화장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꾸미고 다녀서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별로였죠.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이에 집에 혼자 있는 아내를
아버지와 그 아줌마가 자꾸 불러내서 끌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지금 일하시는 중이세요? 아니, 나는 아직 출근 전이라서 집에 있지. 갑자기 무슨 일이냐? 요즘에 아버지 데이트하실 때 부쩍 미니를 자주 부르시는 것 같아서요.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버지 데이트는 두 분끼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러더냐? 나랑 신여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니,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자꾸 피곤해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피곤하긴 뭐가 피곤하다고 그래? 맨날 방구석에만 들어앉아 있는 것 같길래 바람 좀 쐬라고 불러줬더니만. 아버지 마음은 아는데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알겠다. 그건 그렇고 너 이제 슬슬 가게도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나한테 생활비는 언제부터 줄 거냐? 용돈 50만 원 주고 끝낼 게 아니라 생활비를 줘야지. 내가 언제까지 아파트 경비하고 있어야 돼? 왜요? 용돈이 적으세요? 내 나이가 내일 모레 7순인데 언제까지 나보고 일하라는 거냐? 이젠 너가 좀 먹여 살릴 때도 됐잖아.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나라에서 돈 나오는 게 있긴 해도 한 달에 너가 나한테 3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그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생활도 하고 동네 노인네들 앞에서 폼 잡고 살 수 있다. 300만 원이나요? 지금 당장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일단 내년 상황 보고 말씀드릴게요. 당분간은 용돈 50만 원 드리는 걸로 참아주세요. 늙어서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나도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젠 너가 나를 보살펴야 하지 않겠냐? 고생은 먼저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했겠죠. 아버지는 술 드시고 밖으로 도셨잖아요. 너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아무튼 나도 내년까지만 하고 일 그만둘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한테 생활비 받으련다. 신여사님 만나시는 건 좀... 내가 요즘 그 사람 때문에 살아. 신여사 이야기 내 앞에서 할 거라면 말 꺼내지도 마. 일단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엄마 속을 많이 썩이셨어요. 벌어오는 돈보다 술 먹고 밖에서 쓰는 돈이 더 많을 정도였고 실제로 저희 가족을 유지하고 먹여 살린 건 아버지가 아닌 엄마의 노력이었죠. 평생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하면 지금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희희낙낙 즐기는 모습을 응원해주기 힘들었죠. 자영업을 하다 보니 한 달에 버는 돈은 적지 않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아버지까지 생활비를 달라고 하니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 없던 아내에게 준 신용카드 값이 1000만 원이나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내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확인 좀 하려고 이번 달에 카드값이 1000만 원 나온 게 맞아? 정확하게는 966만 원이지. 아니, 당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쓰라고 했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당신이 100만 원, 200만 원 돈을 썼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 요즘 자꾸 백화점 다니는 게 좀 이상했었는데 갑자기 명품 가방이라도 사재 낀 거야 뭐야? 여보, 나도 말 좀 하자. 일단 화를 내더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화를 내.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가방 하나 옷 하나 새로 산 거 없어. 그럼 이 카드값은 대체 뭔데?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버님이 돈 없다고 나보고 카드로 계산하라고 하신 거야. 신여사님이랑 데이트할 때마다 자꾸 나를 불러내시더라고. 비싼 곳에서 밥도 먹고 백화점에서 선물도 자꾸 사주셔. 그럴 때마다 나보고 카드 긁으라고 하시잖아. 아니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그 이야기 들어주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나도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아버님이 막 역정을 내시면서 자기 아들 돈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뭔 할 말이 없더라고. 카드값 나오기 전에 돈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내 연락 받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 불러내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계산하게 했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거 사용 내역 좀 봐봐. 내가 나한테 쓴 돈이 대체 어디 있는데? 당신이 준 생활비면 나는 충분히 쓰고도 남아. 아버님이 돈 안 주시면 내가 가진 비상금으로 갚으려고 했어. 당신이 보기 전에. 그걸 당신 돈으로 왜 갚아? 아버지가 쓴 돈이니까 아버지 보고 알아서 하라 해야지. 당신도 진짜 끝까지 안 된다고 말렸어야지. 나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대체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데 내가 아버님한테 뭐라고 그래? 닭의 아들이 번 돈이라고 맘대로 하시겠다는데. 그래 알았다. 전부 내 잘못이야. 다시는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부탁 못하게 할게. 아버지,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누굴 만나든지 말든지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분이 그렇게도 좋으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우리 미네는 앞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번 달 카드값까지는 제가 갚을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며느리가 쪼르르 일러 바쳤냐? 아니, 내가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래? 그 정도 카드값은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아버지한테 생활비 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50만 원씩 드린 걸로 충분하고 다음 달부터는 한 푼도 못 드리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고작 카드 좀 썼다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낳아줬다고 전부 좋은 부모는 아니잖아요? 엄마라면 모를까? 아버지한테는 빚진 게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핸드폰에 아버지 번호를 차단했고 혹시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 엄마 고생만 시키더니 이젠 자식 등에 빨대 꽂으려고 하시네요. 그래도 낳아준 부모라서 용돈 드리면서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저도 아쉬울 거 하나 없고 앞으로 안 보고 살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평생 당신 맘대로 사셨으니 앞으로도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면서 끝까지 맘대로 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동서, 나랑 이야기 좀 해.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나 방금 어머님이랑 동서가 전화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뻔히 알면서 대놓고 앞에서 내 욕을 해. 솔직히 제가 없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봐, 동선의 친정집이 잘 사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친정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동서한테 피해 끼친 건 없잖아. 대체 왜 내 친정을 욕하는데? 제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러세요? 자꾸 생사람 잡으시네. 나 아까 어머님이 통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 동서가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우리 친정이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내 부모님 험담을 해? 우리 친정 집안이 거지 같다며? 집도 없다며? 우리 부모님은 철이 없어서 매일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것 같다며? 동서가 대체 뭘 한다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해?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제 친정에서는 매년 명절마다 한우 보내드리는데 형님네는 한 번 그런 것도 없고 이번 어머님 생신에도 우리 아빠가 소 한 마리 값은 선물로 해드렸을걸요? 그에 반해서 형님은 아무것도 어머님한테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동서, 대신에 나는 10년째 모시고 살았잖아. 아, 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어머님이 형님을 모시고 산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시는 그 집도 어머님 댁 아니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 명의가 바뀐 지가 언젠데. 우리가 시세대로 돈 들이고 어머님한테 이 집 샀다고. 4년 전에 도련님한테 어머님이 사업자금 1억 빌려줬다면서? 그 돈이 바로 우리가 집값으로 들인 돈이야. 당연히 어머님 돈 빌려다 썼으니 동선의 친정에서 어머님한테 잘해야지. 원래 1억 정도는 저희 부모님이 해준다고 했었는데 한사코 괜찮다고 어머님이 빌려주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 친정아빠가 재산이 얼만데. 근데 형님네 친정에서는 매일같이 아쉬운 소리만 한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던데 형님네 친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와서 내일 돈 없다 집에 먹을 게 없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형님네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시는데 왜 맨날 돈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첫째 며느리 사돈댁을 싫어하시는 거죠. 요즘 세상에 친정이 가난한 것도 죄예요. 아무리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산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 우리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 나도 할 말은 없어. 동서는 어머님이랑 죽이 잘 맞아서 좋겠네? 뭐 어느 정도는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더 할 말 없으시죠? 없어. 잘 먹고 잘 살아, 동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는 돈도 없었고 저희 친정에서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의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 10년 사이에 아버님도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아들도 태어나고 우리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하며 돈 모아서 어머님과 함께 사는 이 집을 시세대로 돈 주고 사버렸어요. 원래는 따로 저희가 집을 사서 분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 사이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혼자 남겨두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명이겠거니 생각하고 10년째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솔직히 뒤에서 어머님이 동서와 함께 제 험담을 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님, 집 팔아버리셨다면서요? 진짜예요? 그렇게 됐어. 그때 어머님이랑 동서랑 내 뒷담화한 것 때문에 좀 다퉜어. 어머님이 먼저 나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셔서 우리도 이참에 집 팔고 이사 가려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싸게 내놨는데 바로 팔려버렸네? 근데 동서가 왜 그렇게 놀라? 아니, 형님네가 분가해버리면 어머님은 어쩌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님이 먼저 우리 보고 따로 살자 하셨다니까. 나야 모르지. 이번 달까지 집 비워줘야 하는데 어디 갈 곳이 있으시겠지 뭐. 혹시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없었죠? 그건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앞으로 나랑은 절대 같이 안 살겠다 하셨으니까 어디서든 잘 사시겠지. 그럼 형님네는 집 알아보셨어요? 물론이지. 이 집 판 돈도 있고 그동안 따로 모으고 있던 돈도 있어서 작년에 새로 분양한 A 아파트로 들어갈 생각이야.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했고 월말에 잔금 치르고 이사 가야지. 지금 사는 집보다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신축이라 깔끔하고 좋더라고. 아이 키우기도 좋고. 형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안한데 어머님이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시진 않겠죠? 동서, 어머님이 이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어? 어머님이랑 둘이 잘 맞는다며? 아무튼 잘해봐. 동선의 집은 평수도 넓고 방도 여유 있으니까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맞벌이 하니까 집안일이며 육아까지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이랑 절대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이라니? 결혼했으면 어머님이랑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잘해봐. 역시나 어머님은 짐을 빼고 동선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저희 세 식구는 어머님을 먼저 내보내고 난 뒤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낡은 옛날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신축으로 이사 오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며 아이들 놀이방 도서관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아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돈 모은 보람이 있구나 싶었고 지난 10년 어머님 모시고 사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다시는 저희를 안 볼 것처럼 집을 나가버린 시어머니지만 결국 한 달 만에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큰애야, 나 진짜 작은애네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애는 어쩌면 살림을 이렇게도 엉망으로 하니. 동서도 바빠서 그렇겠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집에서 살림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래도 동서는 엄청 예뻐하셨잖아요. 살림 못해도 친정에 돈도 있고 하는 짓도 예쁘다면서요? 그거야, 내가 같이 안 살아보니까 몰랐지. 한 집에서 살아보니까 아주 못 쓰겠다. 얘 때문에 내가 대신 집안일을 하느라고 어디 놀러가지도 못해. 어머님, 이제는 저한테 동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살 때는 동서한테 제 욕을 하시더니.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욕을 하긴 누가 욕을 했다고 그래? 그냥 섭섭한 마음에 푸념을 하는 거지. 걔는 옷도 잘 안 빨아 입어. 세탁기는 내가 손 안 대면 일주일에 한 번 돌릴까 말까 하더라. 빨래에서 냄새가 풀풀 나. 오죽했으면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겠니? 그럼 어머님이 분가해서 사세요. 어머님 혼자 따로 사시면 그런 꼴 안 보셔도 되잖아요? 얘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혼자서 살아? 작은 애한테 1억 빌려주고 지금 내 수중에 남은 건 겨우 5천밖에 없다. 그래도 5천이면 어디 반지하 빌라 정도는 구할 수 있겠는데요? 반지하? 지금 나보고 반지하에 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네,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냥 쭉 참고 사세요. 저도 어머님 변덕 10년 넘게 참고 살았잖아요. 밖에 나가 일하면서도 집에 계신 어머님 반찬 만들어 놓고 청소며 빨래며 퇴근하면 어머님 낮에 식사하신 설거지까지 제가 다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머님, 저 바빠요.
오늘 퇴근하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한잔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분가하니까 어머님 안 챙겨도 되고 밖에서 맘 놓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큰애야,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다시 우리랑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실 분위기라서 급하게 말을 끊어버렸어요. 모시고 살던 저희한테는 시세대로 다 받고 아파트 넘겨놓고선 그 돈으로 둘째 아들 사업하는데 1억을 빌려주셨죠.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왜 저런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고 살았는지 다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에 이번에는 어머님이 아닌 동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대체 어머님이랑 어떻게 10년이나 사셨어요? 왜? 이번엔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잔소리가 너무 심하셔서 제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제가 살림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하면 그만인데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시잖아요. 동서, 옛날엔 어머님 좋다고 했잖아. 좋은 사람이랑 같이 사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진짜 한 달도 더 같이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랑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머님한테 빌려간 돈 1억부터 갚아. 그 돈 받으시면 어머님도 나가서 새로 집 구하시겠지. 저희 형편에 지금은 무리예요. 그럼 동선의 친정에 빌려서라도 해드려. 부모님이 돈 많으시다면서? 딸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상황인데 1억 정도는 금방 해주시겠지. 저희 집도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고 부모님도 사정이 있어서요. 1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쉽게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형님이 10년 모셨으니까 앞으로도 쭉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뭐? 우리 집 31평밖에 안 돼. 방도 3개밖에 없는데 어머님을 대체 어떻게 모시고 살겠어. 방 3개면 형님네 부부 안방 쓰시고 아이방 어머님 방 3개 딱 떨어지잖아요? 내가 왜? 남는 방 하나는 지금은 남편 서재로 쓰고 있고 나중엔 아이 공부방으로 꾸며줄 생각인데? 동서가 싼똥이니까 동서가 알아서 치워. 근데 좀 웃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이서 그렇게 죽이 잘 맞더니 나 욕할 때는 그렇게 어머님 좋다고 난리치더니 몇 달이나 살았다고 벌써 앙숙이야?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 싫으면 돈이나 빨리 갚고 집에서 내보내던지. 돈 없으면 계속 모시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형님, 진짜 한 번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뒤에서 제 욕하던 두 사람이 같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석 달도 못 가서 서로 힘들어 죽겠다며 연락이 오고 있네요. 아무리 그래봐야 제가 다시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힘들게 성공한 분가인데 다시 그 짓을 또 하겠어요. 제 친정 부모님까지 욕먹이면서 바보처럼 살고 싶진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나 할 말 있으니까 이야기 좀 해. 할 말이 있다고? 나 방금 퇴근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해도 되고. 뭐 사오라고 시킬 거면 지금 이야기해. 아니, 사오라는 게 아니라 진지한 이야기 좀 하자고.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 글쎄, 이제 지하철 탔으니까 1시간 정도? 뭔데, 급한 이야기야? 그럼 그냥 지금 이야기할게.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당신 왜? 뭐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데? 어제 친구들 만나고 오더니 표정이 안 좋던데.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사업 대체 언제쯤 풀리는 거야? 맨날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둔 거야? 나 이제는 지쳐가는 것 같아. 자기야, 진짜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일단 올해는 사업 1년 차라서 매출이 나와도 재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야. 내년부터는 금방 치고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그래도 당신한테 생활비는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잖아. 지금까지 멀쩡히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퇴사를 한 거야? 당신이랑 같이 동업하는 김 선배인지 뭔지 그놈이 바람을 넣은 거지? 가만히 회사 다니고 있었으면 올해 팀장 달고 계속 승승장구했을 텐데 연봉도 2억 받던 사람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나를 고생시켜? 여보, 사업이라는 특성상 회사를 차리자마자 바로 돈을 가지고 오긴 힘들어.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매출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 내년에 직원 조금 더 뽑고 상반기까지만 재투자를 조금 더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금 흐름도 괜찮아질 거야.
일단 지금은 투자를 더 해야 할 시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신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 집도 담보 잡았고 여기저기 빌린 돈만 10억 가까이 될 텐데 그거 다 언제 갚을 생각이야? 나 진짜 무섭다고. 이러다가 길바닥 나 앉을 것 같아. 얼마 전에 투자 받기로 했던 것도 무산되었다면서? 진짜 잘 되어가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아니, 그건 투자한다는 그 사람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거절한 거야. 진짜 다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매달 생활비는 끊기지 않고 꼬박꼬박 가져다 주잖아. 아까부터 자꾸 생활비 이야기하는데 500만 원 겨우 가져다 주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우리 보험이며 관리비에 숨만 쉬어도 200만 원은 그냥 사라진다고. 여보, 내년까지만 조금 참아줘. 사업 특성상 지금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제 내가 친구들 만났었는데 다른 애들 다 외제차 타고 나왔는데 나만 그랜저 타고 나왔다고. 애들이 차 좀 바꿔야겠다면서 한 소리씩 하더라고. 나만 애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나 없을 때 흉보는 것 같아. 친구들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아니, 그래도 그 차가 뽑은 지 5년밖에 안 된 건데. 내 친구 남편들은 아직도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죽기 싫어서 우리도 내년에는 차 바꿀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나 인간적으로 너무 쪽팔려. 여보, 당분간만 좀 참아줘. 지금 타는 차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외제차 리스라도 해줄 수 있어. 타고 싶은 차 있으면 이야기해. 한 대 정도는 회사에서 리스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차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백화점 가서 쇼핑한 지도 한참 됐어. 당신 회사 그만둔 뒤로 신상은 아무것도 못 샀고 옷이며 가방이며 전부 유행 지난 옛날 것들 뿐인데 어제도 친구들이 나한테 왜 맨날 똑같은 거 들고 다니냐고 뭐라 하더라. 내가 차마 남편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을 못했어. 여보 속상하고 힘든 건 알지만 내가 당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거 알잖아. 나도 당신 쇼핑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고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새벽부터 지하철 타고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 지금은 조금만 참고 내년까지만 기다려봐. 그렇게까지 내가 생활비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한 달에 500만 원으로는 못 살아. 먹고 사는 생활비만 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자기야, 진짜 그러지 말자. 왜? 난 아직 내가 하고 싶은 말 시작도 안 했는데 대체 나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건데? 나 너무 지친다. 솔직히 요 며칠 동안 당신이랑 이혼하는 생각만 했어. 진짜 그냥 이혼하고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 여보, 이혼이라니. 아무리 당신이 힘들어도 우리 서영이 생각도 해야지. 부모가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면 애가 받을 상처는 어쩌라고. 솔직히 서영이도 8살이면 다 큰 거야.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 얘기 안 해도 알 건 다 알지. 당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 이혼하게 되면 서영이는 당신이 알아서 키워. 애초에 애 낳자고 한 것도 당신이고 시어머니가 하도 낳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진 거잖아. 낳자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게 엄마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딸에 대한 사랑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 됐어? 더 이상 당신이랑 말하기도 싫고 싸우기에도 너무 지쳤어. 당분간 친정가 있을 테니까 서영이는 시댁에 맡겨. 여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남들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20대 때 해외지사 파견 근무도 몇 년 다녀왔고 회사에 충성하며 열심히 일했더니 같은 입사 동기들보다 항상 진급이 빨랐었죠. 그러다가 대학 선배의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둘이서 동업을 하다 보니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사업 자금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대출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내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거죠. 항상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다가 제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아내에게 가져다주는 돈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었더니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을 봐서라도 이혼만큼은 막고 싶었지만 아내는 미련조차 두지 않고 저와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 저는 부모님 댁에 딸을 맡겨두고 거의 회사에서 먹고 자다시피 하면서 오직 일에만 매진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얼마 전 헤어진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빠 잘 지내고 있지? 너가 뜬금없이 무슨 일로 연락이야? 아니 그냥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나서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오빠랑 동업하는 김 선배를 만났었거든.
그런데 할 말이 대체 뭐야? 용건만 빨리 이야기해 줄래? 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 오빠, 사업이 대박 났다면서? 대기업이랑 계약도 따냈다고 하던데. 진짜 대단하다. 축하해.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고생했다고 들었어. 오빠가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대체 뭔데? 솔직히 서영이도 보고 싶고 갑자기 오빠 생각도 나고 그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준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 너한테 알아달라고 한 적 없어.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고 나도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다 풀렸고 이젠 오빠를 용서해주려고. 뭐? 용서? 우리 다시 합쳐서 살아보자. 너 지금 장난하냐? 대낮부터 술 처마셨어?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아니, 내가 용서해준다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이혼한 거잖아.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그냥 다시 합쳐서 살자는데 뭐가 불만이야? 너 제정신이야? 사이코패스야? 이중인격이라도 돼. 너 서영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서영이도 이제 곧 10살인데 알 거 다 아는 나이라니까. 내가 엄만데 이 정도 이해 못 해주겠어? 우리 엄마한테 애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지 마라. 안 그래도 없는 정인데 더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합쳐준다는데 자기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 아니야? 너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 너가 잘못한 걸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줘야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가 쪽팔려 했던 그랜저. 난 그거 너한테 주고 몇 년 동안 지하철 타고 다녔다고. 사업 어려운 와중에도 매달 500만 원은 너한테 가져다 줬는데. 이만하면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란 상황 아니야? 너는 친구들 앞에서 쪽팔린 게 남편 힘든 것보다 중요해? 네 딸보다 네 쪽팔린 게 더 중요하냐고.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였어.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을 때 내 신경을 당신은 알기나 해? 돈 문제는 그렇다 치자. 지난 1년 동안 너가 한 번이라도 서영이 보러 온 적 있니? 애가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해도 바쁘다면서 끊어버렸잖아. 나라고 안 보고 싶었겠니?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보러 온 거지. 진짜 염치라고는 없나 보네. 너희 부모님은 너한테 뭐라고 안 하시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혼한 줄도 모르셔. 남편은 사업 때문에 해외 나갔다고 했거든. 진짜 가지가지한다. 너네 친구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겠네? 내가 쪽팔리게 친구들 앞에서 이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만 다시 합치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하긴 너는 남편이랑 딸보다 너가 쪽팔린 게 훨씬 중요한 사람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는 서영이 앞에 엄마로 나타날 자격도 없고 내가 알아서 부족함 없이 잘 키우고 있으니까 절대 궁금해하지도 마. 그러면 그때 못 받은 위자료라도 줘. 오빠 사업이 잘 된다면서? 내가 뒷바라지 한 건데 반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돈 받아가고 싶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이라도 해보던가. 그래봐야 시간 낭비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차단할게. 오빠! 1년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결국 돈이더라고요. 이혼한 뒤로 한 번도 애 보고 싶다고 찾아온 적도 없고 저 여자 머릿속에는 친구들 앞에서 돈 자랑하고 싶은 생각뿐인 것 같았어요. 예쁜 외모와 더불어 착한 성격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진짜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완전 잘못 봤습니다. 당분간은 제 사업 열심히 하면서 딸에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키울 거예요. 차라리 새엄마를 드리면 드렸지. 저 여자는 제 딸한테 엄마도 뭣도 아닙니다. 본인이 친권 포기하고 나갔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살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이도 내일 모레 40이라 인생이 참 고달플 일만 남았네요. 돈 많은 호구라도 새로 잡아보려고 성형수술까지 새로 했던데 자기 딸까지 버리고 얼마나 잘 살지 두고 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